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진 샛별쌤입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4학년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샛별쌤과 오늘도 열심히 우리 과학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혼합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혼합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 혼합물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단어를 딱 봤을 때 혼합 물이라는 그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혼합, 뭔가가 섞여져 있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혼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가 섞여져 있는 물질인데 섞여지면서 본인들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섞이면서 성질이 바뀌고 있는지를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혼합물이라는 것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 서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상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죠.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데, 쌤이 아까 살짝 얘기를 했었죠. 섞여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섞여만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질들은 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공간에 섞여만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생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아우, 쌤이 아주 좋아하는 거야. 김밥이네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밥도 있고요. 김도 있고요. 단무지, 달걀, 뭐 당근, 쇠고기, 뭐 시금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봤더니 정말 혼합물이 맞는지 봤더니 2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김밥 혼합물이죠. 그죠? 자, 그리고 오곡밥이라고 해서 뭐 콩, 팥, 좁쌀, 수수, 찹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것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봐줄 수 있겠다. 오곡밥도, 그치? 과일 샐러드가 있네요. 뭐 귤, 사과, 바나나, 키위 이런 아이들이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혼합물 맞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꿀물입니다. 우리 꿀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건데 2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소금하고 물이 섞인 소금물이 나왔고 나박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하고 무하고 물 등이 섞여 있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혼합물, 뭐 방금도 보셨지만 뭐 또 미숫가루나 김치찌개, 멸치볶음, 재활용품이 섞여 있는 쓰레기 이런 것들도 혼합물이래. 그지? 그리고 바닷물, 혈액, 화강암, 바닷물 여기 2개 나왔네. 그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혼합물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자면 혼합물이라는 것은 어떤 거요? 그렇죠.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그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혼합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재료로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 호두, 땅콩, 건포도, 잣, 초콜릿. 요 모양과 일단 색깔을 관찰합니다. 여기 쭉 한번 봤더니 이들 각각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태어나서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야. 여러 번 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이런 친구들의 모양 색깔을 관찰하고 한번 맛을 보는 거죠. 일단 호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겉부분에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반달 모양을 하고 있고 색깔을 봤더니 약간 황갈색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맛을 보면 어때? 굉장히 고소하죠. 그치? 그게 호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콩이 있어요. 땅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길쭉하고 둥근 모양이고 좀 비슷한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는 고소한 맛이 나고 사실 요걸 이제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치? 자, 건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를 말린 거야.
이게 좀 물기가 조금 빠져가지고 마른 이 포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좀 쭈글쭈글하다 그런 느낌이 있죠. 그치? 주름이 굉장히 많고요. 좀 동글동글한 모양이 있고 검은 빛을 좀 띠고 있습니다. 또는 보라색이 조금 진한 보라색 하고 있고요. 먹었을 때 굉장히 좀 단맛이 나고 있죠. 그치? 자, 잣입니다. 잣. 조금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살구색, 우리 뭐 살색이나 뭐 살구색하고 조금 비슷한 색깔이고요. 요것도 이제 호두 땅콩하고 비슷하게 조금 고소한 맛을 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그쵸? 초콜릿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초콜릿은 좀 둥근 모양이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먹었을 때 굉장히 단맛이 난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요걸 관찰하고 맛을 봐서 이렇게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재료를 선택을 해서 요것들을 섞는 거야. 그래서 간식을 만듭니다. 자, 안대라는 것은 이제 눈을 가린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안대를 하고 이제 다른 무덤이 만든 간식을 한 숟가락 먹은 후에서 우리 재료를 한번 알아본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실험을, 탐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러한 간식들을 한번 먹어보고 재료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감고 이걸 먹어봤을 때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단맛이 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호두인지 뭐 초콜릿인지 이런 것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호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섞여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라던가 특징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간식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들의 맛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혼합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것,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 이 친구들이 혼합물이 되면서 성질이 변화하는지를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호두, 잣, 초콜릿이 섞이면서 혼합물이 된 건데 혼합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 섞여도 맛을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은 섞이기 전과 같다. 즉, 섞이더라도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과일로 샐러드를 만드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과일로 샐러드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요. 일단 동시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과일의 맛을 느낄 수도 있고 고루 섭취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특징이죠. 그리고 과일의 색깔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다. 그치? 자, 이 과일로 샐러드를 만드는 것도 아무래도 섞이면서 성질이 그대로, 즉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셨더니 물이 오지마, 너랑 섞이면 난 더 이상 순수한 물질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설탕이 마구마구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설탕하고 물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섞이면서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혼합물이 되는 거지.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짠맛을 보여주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단맛, 난 고소한 맛, 우린 맛있는 혼합물 하고 신났네. 그쵸? 자, 혼합물에 섞여 있는 물질의 성질은 섞이기 전과 뿅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섞이기 전과 같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혼합물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을 나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섞여 있는 물질을 분리하는데 그 이유,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공부를 또 해보는 거야. 자, 일상생활에서 혼합물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을 분리했을 때 좋은 점은 과연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이 좀 있을 겁니다. 공기가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공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기들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필요하죠.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공기가 참 깨끗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 먼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그치? 자, 특히나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질소라는 것, 그리고 산소라는 것, 뭐 이산화탄소 이런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죠.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먼지가 또 섞여 있을 때 분리하면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좋겠죠. 자, 일단 방법부터 한번 보시죠. 공기보다 크기가 큰 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 여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과기에서 이제 공기는 빠져나오고 먼지는 걸러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 여과기로 분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공기 여과기로 먼지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깨끗한 공기만 나오겠죠.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황사라던가 뭐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을 때 아무래도 공기 여과기를 이용을 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황사가 온다 그럴 때 우리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그 황사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기 여과기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 또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보시죠.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쓰레기 막 섞어서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플라스틱 따로, 종이류 따로 해서 나누어서 배출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재활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그냥 종류를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하면 또 그거를 나누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나누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냥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리를 해서 배출한다면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또 다시 소비를 다시 뭐 만들어서 하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라던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 썩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분리를 해서 환경 오염을 우리가 좀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을 분리하게 되면은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입니다. 여기에서 쭉 한번 보셨더니 여기 종이류가 나와 있어요. 종이류에는 뭐 신문지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신 종이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 유리류에는 유리컵, 유리병 이런 것들 그리고 캔류에는 통조림 캔 이런 것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페트병, 뭐 샴푸통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재질에 따라서 분리를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했는데 또 다른 분리하는 예하고 분리했을 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 주변에서 특히나 여러분 금 많이 보셨죠? 금. 뭐 어른들이 뭐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나 그쵸? 또는 우리 치아에도 금을 이렇게 씌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광산에서 금을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금을 분리를 해서 우리 여러 가지 뭐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장신구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분리한 금으로 반지나 목걸이 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바닷물 먹어본 적 있죠? 일부러 퍼서 마시지는 않지만 수영하다가 가끔 실수로 그쵸? 벌컥 마신 적이 있을 거야. 바닷물이 굉장히 짭니다. 이 바닷물에서 우리가 소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불리한 소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음식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서 우리가 좀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유 있죠. 여러분들 우유 많이 아마 먹을 텐데 키 많이 크라고, 그치? 우유를 많이 먹을 텐데 우유에서 지방을 또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케이크에 올라가는 생크림이라던가 버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리해서 치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을 지금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공기여과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기에 먼지가 있을 때 이 먼지를 걸러내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에어컨 안에 공기여과기에 걸러진 먼지 여기 보세요. 지금 먼지가 이렇게 걸러진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물을. 자, 이번에는요, 이제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들어보셨죠?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연에서는 이러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리광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리광석에서 순수한 구리만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수한 구리만을 분리를 해서 만들어내면 이제 우리 구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리를 우리가 주변에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구리가 사실 그 전선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를 뽑아내서 뭐 전선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구리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던가 해서 구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순수한 구리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과 섞게 되면은 뭐 또 특히나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은 그릇이에요. 유기 그릇이라고 해서 아까 나왔던 그 구리하고 다른 금속을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특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양이나 뭐 색깔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테고 또 윤기가 나도록 지금 좀 광택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유기 그릇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면은 뭐가 좋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원하는 비율대로 다른 물질하고 섞어서 새로운 물질, 지금같이 구리에다가 여기에다가는 아까 그 다른 금속을 섞었다 그랬는데 주석이라는 것을 섞었는데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구리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전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기도 잘 통하고요. 열도 되게 잘 흐르게 해요.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무른 편이고 가늘게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가만히 보시면 그 전선 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무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다른 금속을 섞으면 조금 단단해지는 성질도 있어서 다른 그 금속을 섞어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리를 섞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석이라는 것을 섞게 되면은 우리 화살촉, 화살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창칼, 조각 부분 굉장히 뾰족한 물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연을 섞어주면은 뭐 장신구라든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구리에다가 니켈을 섞어주면 우리의 동전들 있죠.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여과기예요. 우와, 공기에 지금 조금 먼지들이 섞여 있나 봐. 근데 여과기에 지금 공기에 있던 그 먼지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상쾌해 하고 있어요. 그치? 공기 여과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먼지를 뿅뿅 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분리하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그죠? 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구리만 분리해야지 하고 지금 구리광석에서 구리를 뽑아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 그치? 뿅뿅에서 구리를 분리하는 것처럼 자연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면 원하는 비율대로 다른 물질과 섞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구리광석이 정답이 되겠죠.